여기 조그만 마을이 있다. 이름도 없던 이 마을에 어느 날 오랜 지병을 앓던 한 귀족이 방문하는데 마을에서 요양을 하던 이 귀족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이 회복의 원인이 자신이 매일 마시던 작은 우물에서 퍼올린 신비한 물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귀족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마셨던 신비한 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전 유럽에 퍼져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오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 나폴레옹 3세는 공식적으로 이 마을을 에비앙 르뱅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신비한 물을 마셨던 이 귀족의 이야기 이후 25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에비앙 생수는 여전히 유명하다. 팝의 여왕 마돈나는 해외 투어의 조건으로 자신이 머무를 호텔 욕조를 에비앙 생수로 가득 채울 것을 요청했고 할리우드의 섹시 스타 킴 베이싱어는 에비앙 생수로만 머리를 감는다고 하며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코 성형 수술이 끝난 후에는 에비앙 생수로 세수를 했다고 한다. 또 오늘날 수많은 고급 호텔의 객실에는 당연하다는 듯 에비앙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 대한민국 서울의 모 유명 호텔은 에비앙의 이름을 딴 고급 스파를 운영하기도 하며 집 앞 편의점에만 가도 에비앙 생수는 다른 생수 대비 약 2배나 비싼 너무하다 싶은 가격이 붙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비앙 생수가 다른 브랜드의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에비앙 생수 또한 다른 대부분의 생수와 마찬가지로 지, 하, 수이기 때문이다. 에비앙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비앙 물은 알프스 지역에 내린 눈과 비가 약 15년간 깊은 암석층을 천천히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필터링된 지하수이며 에비앙 르뱅으로 모인 이 지하수를 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에비앙 생수라고 한다. 따라서 에비앙 물이 알프스의 만년설을 녹인 물이라거나 에비앙 르뱅 옆에 있는 레만 호수에서 퍼온 물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굳이 수원을 따지자면 에비앙 르뱅에 있는 작은 약수터 카샤의 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카샤의 샘에는 에비앙 샘물을 최초로 판매한 사람이자 험난한 시기를 살다간 가브리엘 카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후일 프랑스 혁명이라고 불리게 된 이 혁명으로 많은 프랑스의 귀족들은 외국으로 도망가야 했는데 프랑스 오르베뉴 지방에 살던 레저 후작 또한 이 혁명을 피해 알프스 산골의 한 마을로 도망친다. 레저 후작이 숨어든 이 마을은 기록한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적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산속 마을일 뿐이었고 프랑스의 영토가 아니라 사보이아 공국이라는 훗날 이탈리아로 발전하는 나라의 땅이었는데 그렇기에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안전했고 이곳에서 레저 후작은 포도밭과 양조장을 운영하던 가브리엘 카샤를 만나 그의 집에서 한동안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작은 문득 카샤의 집에서 먹는 물이 깔끔하고 맛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물을 매일 마셨더니 오랜 지병인 신장 결석이 없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곧 프랑스 혁명군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 귀족들을 몰아내고 평민자치위원회를 세우는데 포도밭과 양조장 등 많은 자산을 가진 카샤는 지역의 유지로서 반강제적으로 에비앙 평민자치위원회의 금융위원이 되어 프랑스 혁명군에 협조하게 된다. 그렇게 더 이상 레저 후작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 어려워진 카샤는 레저 후작이 호수 건너 스위스로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후작은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것을 약속하며 카샤의 집을 떠나게 된다. 스위스로 도망친 레저 후작은 곧 자신과 같은 처지에 수많은 프랑스 귀족들을 만나게 된다. 오랜 타지 생활로 지쳐있던 이 귀족들에게 레저 후작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신비한 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물맛이 좋고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오랜 지병조차 낫게 해준다는 신비한 물 이야기에 귀족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곧 돈을 주고서라도 이 신비한 물을 맛보고 싶어하는 귀족들이 나타났는데 레저 후작은 카샤와 몰래 접촉해 그의 물을 길어와 귀족들에게 제공했고 이 알프스 산골의 작은 마을과 신비한 샘물에 관한 이야기는 도망쳐온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1800년이 되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는 공식적으로 혁명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며 귀족들이 프랑스로 돌아오는 것을 허가했고 레저 후작을 포함한 카샤의 물을 맛본 귀족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프랑스 사교계에는 곧 알프스의 신비한 물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며 카샤의 집에는 대량의 병을 가져와 물을 사가는 사람부터 아예 장기간 요양을 오는 사람들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을 상대로 카샤는 생수 판매와 숙박, 스파까지 운영하며 최초의 생수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카샤의 갑작스런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 혁명을 피해 도망쳤던 이탈리아 귀족들이 돌아와 과거 프랑스 혁명군의
협조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보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날 평민자치위원회에서 일했던 카샤에게 이는 매우 큰 위협이었는데 그의 샘물 사업을 탐내던 포코네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사업가가 사보이아 정부로부터 에비앙 지역의 생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사들였고 야금야금 카샤의 사업을 빼앗아 가기 시작한다. 공권력과 자본을 등에 업은 포코네의 공격에 카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포코네를 찾아가 자신의 사업을 싸게 넘길 테니 자신의 아들이라도 포코네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포코네는 카샤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의 샘물을 헐값에 사들인 후 카샤의 아들에겐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카샤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송두리째 빼앗기며 빈털터리로 전락해 1851년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만다. 카샤의 행운을 빼앗은 포코네 또한 이 행운을 잘 관리하진 못했는데 그의 회사는 경영난으로 파산하며 근처의 한 호텔에 샘물 운영권을 넘겼고 이 호텔도 곧 파리의 투자자들이 세운 카샤, 미네랄, 워터스 라는 회사의 운영권을 판매하며 결국 에비앙 생수는 프랑스 자본가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고 훗날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 다농에 합병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카샤가 죽은 후에도 이 생수 마을의 인기는 계속된다. 1858년 프랑스와 사보이아가 맺은 협약으로 생수 마을은 공식적인 프랑스 영토가 되어 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방문했고 국립의학 아카데미로부터 의학적인 효험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이 인기에 힘입어 수많은 호텔과 스파가 지어졌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로부터 에비앙 르뱅 즉 스파 마을 에비앙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훗날 영국 국왕과 프랑스 대통령, 이집트와 중동, 인도의 왕족까지 방문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성장하게 된다. 오늘날 에비앙 르뱅은 여전히 프랑스의 관광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더불어 카지노와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작은 마을임에도 고속철도, 떼제베의 역이 들어서 있고 에비앙 르뱅에 살고 있는 약 9,000명의 주민들 또한 관광, 호텔 업종에 종사하거나 다농이 운영하는 에비앙 생수 공장에서 근무해 주민소득도 높은 편이고 이들이 만드는 에비앙 생수는 프리미엄 생수의 대명사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매년 약 40억 리터 이상이 팔리고 있다. 가브리엘 카샤가 죽던 해 레저 오작의 아들이 에비앙 르뱅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카샤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가 가져다준 이 엄청난 행운을 붙잡지 못한 카샤를 안타까워했다는데 에비앙 생수를 최초로 판매하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가브리엘 카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대변하듯 오늘날 에비앙 르뱅시와 다농은 카샤의 샘이 있던 자리에 조그만 약수터를 설치했고 이 약수터에서는 그 비싼 에비앙 생수를 무료로 마음껏 떠갈 수 있다고 한다.